자, 컴파짓하고 데코레이터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제로. 데코레이터도 일종의 컴파짓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데코레이터가 컴포넌트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단지 컴파짓 안에 칠드런이 오는데, 데코레이터는 내가 목적이 주로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주로 오브젝트 하나가 온다. 이런 게 약간 차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분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큰 차이점은 데코레이터는 뭔가 추가적인 일을 하려고 했던 거고, 뭐 이게 또 사실 좀 의도가 좀 다른 거죠. 하는 일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컴파일은 주로 자기 안에 그런 컴포넌트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차일드 매니지먼트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 데코레이터는, 근데 코드상으로는 굉장히 유사하게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코레이터도 똑같이 같은 아까 전에 컴포넌트 컴파짓처럼 같은 상속 구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데코레이터가 들어갔더라도 마치 컴포넌트처럼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전에 그 필터드 스트리밍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데코레이터 패턴과 컴파짓 패턴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윈도우 쪽에서는 요건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박스 중에 하나는 그 보드가 있는 뭐 컴포넌트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얘는 스크롤바가 있는 놈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얘는 스크롤바가 있고, 뭐 얘는 보드가 있고, 여기 타이틀 보드가 있고, 이건 뭐 기본이잖아요. 다이로그 하나 그릴 때. 뭐 그렇기 때문에 보통 패턴들은 같이 쓰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데코레이터나 컴파이슨. 네, 아직 11시가 안 됐군요. 아직 3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플라이급이랑 포사드랑 두 가지 남았고, 어, 플라이급은 이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오브젝트 풀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심플합니다. 그냥 오브젝트 풀이다. 공유한다는 거죠. 아, 오브젝트 풀하고 좀 다르구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네. 오브젝트 풀은 공유하는 게 아니라 썼다가 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리유스 하기 위한 거고, 이거는 얘는 공유하는 거니까 오브젝트 풀이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오브젝트 풀이 아니라고. 플라이급은 그러니까 그 플라이웨이스는 뭐냐면은 꼭 전문 시간처럼 꼭 나중에 물어보면 꼭 잘못 얘기한 걸 가지고 또 나중에 꼭 잘못 얘기한 것만 딱 기억하고 있다가 네, 플라이웨이스인 경우는 어떻게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오브젝트가 사용이 되는데 얘가 오브젝트 자체를 설계할 때부터 스테이트가 없도록 설계를 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여러 문명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저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자체가 상태가 없어 스테이트 정보가 없을 수는 없는데 어떤 그 오브젝트의 부가적인 정보들은 쉐어하지 못하는 정보들은 익스터널 스테이트라 해가지고 그거는 실제 사용할 때 그 뭐 파라미터를 쓰든지 하게 하고 오브젝트 자체는 그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 당연히 뭐 동시에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게 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겠죠. 내부적으로는 플라이웨이슨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카운트를 가지고 있다가 레퍼런스 카운터가 되면 지워버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구현이 돼야겠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좀이란 아주 그 쏨이란 객체가 엄청나게 많을 때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객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얘는. 근데 동시에 여러 군데서 객체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뉴레이티 작은 것도 문제지만 이게 또 이 오브젝트가 비싸다. 굉장히 코스트가 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쉐어할 것인가 잘 고민해야겠죠. 그러면 쉐어가 잘 되도록 설계를 잘 해야 되고 알고리즘도 잘 짜야 될 겁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객체 수가 많을 때 일단 사용하고 혹은 너무 객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일단 저장 메모리라든가 이게 저장 공간이 너무 많이 든다. 이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오브젝트의 상태가 대부분 다 쉐어할 수 있는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따로 저장할 수 있을 때 따로 분리할 수 있을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외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뺐을 때
대부분 공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객체 만들어진 공유하는 이 객체들 당연히 여러 놈이 쉐어하기 때문에 이 객체가 같냐 다르냐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상태라 야지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먼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클라이언트는 누구를 통해서 그 오브젝트를 만드냐면 얘는 그냥 얘도 팩토리 메서드는 사실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근데 팩토리 메서드하고 매번 크리에이트 하는 거 아니니까 get를 쓰겠죠. 보통 뭐 get fly weight 해가지고 어떤 키를 주죠. 이 키가 핵심인 거죠. 각 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쉐어드 된 어떤 fly weight 오브젝트들을 그 식별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고요. 그 키에 따라서 만약에 키가 있으면은 그냥 뭐 레퍼런스 카운트가 필요하면 레퍼런스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existing fly weight을 주면 되겠죠. 오브젝트를 없으면은 새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그 fly weight 풀에다 넣고 그리고 뭐 레퍼런스 카운트 1로 세팅하고 리턴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플라이웨이드 오브젝트들의 메소드에는 여기 상태를 넘겨주는 놈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공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넘겨줄 수 있는 상태들은 그때그때마다 받겠다는 거죠. 그죠? 메소드에 그래서 extrinsic state가 있고 물론 내부적으로 자기가 정보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은 당연히 멤버 필드 갖고 있겠죠. intrinsic state는 플라이웨이 자체가 갖고 있는 거고 외부에서 줄 수 있는 그러한 extrinsic state는 메소드에서 인자로 넘어온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 플라이웨이트 팩토리도 어떤 팩토리를 통해서 일종의 얘가 팩토리 메소드처럼 쓰여 있습니다. get flyweight이 팩토리 메소드랑 다를 바가 없죠. 컨스트럭터 아니니까 팩토리 메소드죠. 그렇죠? 실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면 되는데 어, 내가 이제 그 텍스트 에디터를 만들어요. 워드 같은 거, MS 워드 같은 걸 만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 칼럼에 이게 뭐 이거는 칼럼이 뭐죠? 칼럼은 물론 이제 열인데 다단 다단 아시죠? 다단 조판할 때 1단, 2단, 3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워드 프로세서 기본적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다단이고 1단에 행들이 쭉 있죠. 행들이 쭉 있습니다. 조금 심플하게 물론 이제 파라그래프도 있고 뭐 좀 더 복잡하게 돼 있겠지만 뭐 그런 거 좀 무시하고 그리고 각각의 하나 한 줄 안에는 텍스트가 들어가잖아요.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 보니까 텍스트 내용은 여기 뭐 뭐라고 돼 있지? 이거 뭐 어페 예, 모르는 단어네요. 하여튼 이게 무슨 좋은 단어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얘 각각에 대한 것들을 참조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APPA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A를 통해서 실제로는 이 풀에 플라이웨이 풀에서 A라는 것을 참조하고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단순한 텍스트면은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많겠죠. 이게 노트패드 다르면은 얘는 서식도 없으니까 그냥 A는 뭐 그래야지 ABCD 다 합쳐져 봤자 26자고 거기다가 몇 가지 더하기 빼기 0, 1, 3, 4 뭐 이런 거 해봤자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진짜 핸드풀한 풀로 그 많은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노트패드라 그러면 그죠? 다 폰트랑 사이즈 다 똑같잖아요. 노트패드는 메모장.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워드패드다. 그러면 약간 더 복잡해지겠죠. 이제 왜냐하면 서식이 다르면 공유하기 사실 좀 어려울 겁니다. 예, 뭐 폰트 크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컬러가 달라지고 그러면 공유하기 좀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A, B, C 다 레벨에서 이걸 다 공유할 것이냐, 어? 공유해가지고 뭔 의미가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게 공유해가지고 실제 리소스를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 리소스 효율성을 못 높인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폰트를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글자 하나를 쓰려고 하면은 실제 그 제공해주는 그 만약에 그 윈도우라든가 이런 체제에서 시스템에서 어떻게 제공해주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만약에 서식 있는 텍스트를 화면에 그리고 싶은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그리는 단위가 뭐
폰트랑 다 지정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글자만 ABCD만 이렇게 플라이 베이스로 갖고 있는 건 아무 쓸데없는 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식 있는 텍스트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캐시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무조건 나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왜 나누는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비싼 오퍼레이션이 뭐고, 여기서 뭐가 비싸기 때문에 왜 이걸 캐시하는지 공유하는지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이제 각 쓰려고 하는 API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캐시해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일지도 사실 의문을 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API 자체가 글자 하나하나씩 캐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다 문자열 단위로 다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글자 하나하나 따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효율적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효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케이스에 씁니다. 이러한 케이스에 이렇게 자잘구레하게 굉장히 글자가 많을 거잖아요. 만약에 뭐 글자가 뭐 엄청나게 많을 텐데, 노트패드 하나에 메모장에 우리가 텍스트 에디터를 만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자바 코드 하나 짜면은 뭐 많으면 2000자 3000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다 객체로 다 따로 갖고 있으면 5배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리유스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노트패드라면은 실제로 객체가 그러면 기가에 30몇 개만 있으면은 다 가능하다는 이런 산수가 나오잖아요. 수천 개가 되더라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어차피 레퍼런스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에 대한 오버헤드는 또 있겠지만,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fly weight 패턴이다.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걔를 표현하는 키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키는 뭐죠? 이게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알파벳 자체가 문자 코드가 키가 되는 거죠. 이거는 get A 하면 뭐 A에 대한 어떤 텍스트가 리턴되겠죠. 텍스트 객체가. 그렇지 않고 서식이 있는 경우는 그 서식까지 포함해서 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그 키에서 그 폰트라든가 컬러라든가 이렇게 맞춰보고 맞는 놈을 이렇게 키로 해서 리턴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사드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이베이시나 포사드는 이렇게 조금 패턴이 딴 거랑 달라요. 달라서 좀 외우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까 전번 시간에도 굉장히 비슷비슷한 놈들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브릿지, 프락시, 그리고 어댑터, 비슷비슷하지만 다른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데코레이터, 컴파지도 그렇고, 네, 의도와 목적이 다를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포사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복잡한 서브 시스템 앞쪽에서 그 인터페이스를 딱 하나를 반드시 통해서 현관을 통해서만 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시스템의 컴플렉시티를 클라이언트한테 노출하지 않는 거, 클라이언트는 보고 절대 서브 시스템에 직접 액세스하지 말고 반드시 나의 포사드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콜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포사드입니다.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어쨌든 복잡한 서브 시스템을 감추고 간단한 인터페이스 하나를 가지고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 시스템으로부터 클라이언트나 다른 서브 시스템을 디카플링 해주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해당시 그럴 시스템을 레이어링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링 할 수 있고, 오브젝트 간의 디펜던시 당연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서브 시스템 레벨을 들어갈 때마다 엔트리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 포사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특이하죠. 포사드이기 때문에 이 서브 시스템이 뭐 어떻게 돼 있더라도 나는 돈케어라는 거죠. 얘가 서브 시스템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게 기본적인 거고,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콜을 하는 거죠. 뭘? 포사드만 콜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치사하게 이쪽으로 직접 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약속 위반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커플링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샘플은 이제 컴파일러가 있는데 뭐 파싱하고 먼저 렉시컬 파싱하고, 그 다음에 뭐 신테틱하게 또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코드 생성하는 데까지 쭉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드가 나오는 그러한 방식